안녕하세요. 경제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도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 갑자기 확 추워져가지고요.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그러면 경제 이야기 함께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난주 미국 시장의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랠리 이제는 끝이 난 걸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좀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뉴욕의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이런 모멘텀이 조금은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이번 주에는 AI의 반도체 대장주이자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기업인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랠리를 대체할 새로운 시장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젠슨 황 CEO가 지난달 CN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차세대 AI 반도체인 블랙웰의 반도체 수요가 정말 미쳤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CEO 입에서는 이 미쳤다라는 표현이 좀처럼 나오기 어려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는 걸 입증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감에 대해서 더욱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트럼프 랠리가 끝나고 연준의 정책 경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할 것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지난주에 알려지면서 좀 투자자들의 투심이 약화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스타쉽의 6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6차 시험 비행까지 완전하게 성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스타쉽의 상업 임무가 더욱더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기존의 일회용 로켓의 1회당 발사 비용은 약 2,3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페이스 X에서 이 발사체를 재사용하게 된다면 1회당 발사 비용은 약 28억에서 42억 정도로 확실하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이슈가 좀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스페이스 X에 대해서도 좀 사람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국내장 살펴보시면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안도의 한숨을 쉬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그래도 조금은 웃을 수 있는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영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오전 오후 내내 웃을 수 있었던 장이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출발을 하긴 했지만 이내 상승 전환했고 양시장 모두 흐름 좋았는데요. 특히 코스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에 상승했고 따라서 전반적인 삼성그룹주의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한껏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도 흐름 탄력 받았고요. HLB의 신약 FDA 현장 실사 통과 소식에 힘입어서 코스닥은 제약주가 이끌었습니다. 네, 오늘 장 그럼 어떤 테마에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장 우크라이나 재건주 가져와 봤는데요. 네, 트럼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퍼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테마주로 꼽혔고요. 일단 다산 네트워크스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이었죠. 우크라이나의 전력망 통신망 재건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히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기관과 함께 전쟁 피해가 심한 동남부 국경 지역에 걸쳐서 초고압 지중선 설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올랐고요. 네, 철강 건자재 전문 기업인 SY스틸텍은 금요일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네, 국내 아스콘 1위 업체 SG도 우크라이나 재건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과 올해 1월에 우크라이나 현지 아스콘 생산업체 두 곳에서 총 350억 원 규모의 수주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옴니시스템장은 오늘 장 초반 20% 넘게 상승하기도 했고요.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국토부는 지난 15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 좀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좀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모멘텀 계속 갈 것 같나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그래도 계속 재건을 할 것이다. 언젠가는 또 재건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꾸준히 장기적으로 관점을 가져본다면 좀 긍정적인 전망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좀 좋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그렇다면 오늘장 또 다른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희영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 머스크의 후광이 우주항공 발사체로 가면서 이 지난주 후반부터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의 이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 장세가 펼쳐지면서 저의 종목 이 테슬라도 조정을 좀 받는 분위기라 결국 저의 수익 실현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코인에서 실현을 좀 하고 있는데 투자 판단에 대한 개인 의견일 뿐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안전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 지난주에는 이 미증시 대비해서 좀 맥이 정말 빠지는 모습이다라고까지 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이 오늘 월요일장은 조금 삼성전자의 힘을 받아서인지 전반적인 흐름은 좋았죠. 여기에 오늘 HLB 관련주들 두드러지는 흐름을 나타내 줬습니다. 오늘 이 미국의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 우리 제약 바이오주들도 여기에 이제 영향 받아서 하락 흐름을 보인 가운데 이 HLB는 간암 신약의 허가 재신청 후에 최근 이 미국 의약국으로부터 비모 실사를 받아서 NAI라는 이 보완할 사항이 더는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모 실사란 FDA가 신약 승인 과정에서 임상병원을 현장 방문해 데이터의 신뢰도와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리보세라닙의 허가가 불발이 됐던 건데 내년 3월 20일에 심사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이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세 보였습니다.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HLB 생명과학도 장 후반 들어서 더 힘을 내줬습니다. 29.96%로 장을 마쳤고요. 또 HLB 25.36% 상승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전반적인 이 HLB 그룹 주들의 이런 상승 흐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HLB 오늘 정말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HLB 같은 경우는 25%인가요?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5월 정도에 이 간암 신약에 대해서 FDA에서 좀 미루겠다. 다시 좀 한번 확인을 하고 넘겨라라고 하면서 그때 연속으로 하한가를 쭉 맞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기억하시나요?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또 하한가였기 때문에 그때 담았다면 또 지금은 굉장히 웃고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항상 그러니까 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네, 기다려보면 네. 또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새로운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 또 보셨을까요? 네, 저는 실적 모멘텀이 좀 강한 테마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주도로 K 콘텐츠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콘텐츠와 미디어 쪽이 좀 약해서 부진한 흐름 보였었는데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면서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4분기 실적이 반등한다는 기대감이 실린 거고 또 흑자 전환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추천 대상 종목으로 올리기도 했고요. 오전장에서도 상승 흐름 보였네요. 내년 신규 드라마 제작 편수가 증가한다는 점이 수익성 개선 측면이 드러났고 넷플릭스나 KBS 등에서 이민호, 공효진 주연의 별들에게 물어봐 또 김혜수, 이재훈 주연 등의 시그널2 신작이 예정돼 있습니다. 더불어서 위즈윅 스튜디오가 3분기 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보이면서 오늘 장에서 상승했고요. SM과 YG엔터, A스토리 등도 올랐습니다. 네, K 콘텐츠주 오늘 장에서 약간 틈새 시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 생각지 못했는데 오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해서 그래도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오늘 하루였는데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편재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재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죠.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677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본격 심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사랑 상품권과 마음건강 지원 사업 등 여러 항목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지역사랑 상품권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을 영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이 불가능하지만 민주당은 행안위 등 소관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하면서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김건희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대폭 삭감하자는 입장인데요. 현재 이 예산은 기존 500억 원에서 74억 원이 삭감된 433억 원 수준으로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과 대통령실 예산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권력기관 쌈짓돈이라고 규정하면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법사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비비 약 4조 8천억 원 중 절반인 2조 4천억 원을 단독으로 삭감하기도 했었습니다. 국도위에서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과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산이 삭감 대상에 올랐고 산자위에서는 동해 대왕고래 가스전 사업 예산이 축소되는 등 여야 간의 충돌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예산 심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결위는 25일까지 조정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2월 2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예산안은 갈등이 첨예해 본회의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세 감면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서 좀 실효성이 의문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고요? 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에서 조세 감면 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정책의 대상인 2030 젊은 층이 소득세 부담이 낮아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세 미만의 남성의 평균 소득세 실효율 세율은 2.77%, 여성은 2.05%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면세자 비율은 남성이 약 48%, 여성이 51%로 절반에 가까운 젊은 층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조세 감면 혜택이 실질적으로는 체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출생에 관련해서 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좀 젊다 보니까 소득이 적어서 그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하더라도 큰 이제 이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이 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비판도 좀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조세 정책 감면 정책이 소득세를 내는 고소득층에게만 더 큰 혜택을 주는 역진적 구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2025년부터 약 5년간 2조 2,107억 원의 소득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조세 감면보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금 지원이나 출산 양육비 보조금 같은 정책이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조세 감면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맞춤형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좀 복합적으로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조세만 감면해주는 것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보완과 대책이 좀 시급해 보이는 내용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투자 열풍 이야기입니다.
빚을 내서까지 투자하는 코인 비투 현상이 확산되고 있죠. 네, 전 세계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 탓에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통한 신용대출이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데요. 주요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이달 기준으로 약 104조 원으로 이 중 97%가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나온 대출이라고 합니다. 반면 예적금 잔액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에 언제든지 꺼내질 수 있는 요구 불예금과 적금 잔액은 이달 들어 약 10조 8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예적금을 깨고 그 자금을 가상자산이나 해외 주식 투자에 쏟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군요. 네, 맞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이달 기준으로 약 1,100억 원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 열풍과 맞물려 국내 자금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상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투자 열풍이 원화 약세와 금융시장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개인 투자자의 부담을 키울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와 금융당국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무리한 비투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저희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편지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핫플, 전시, 맛집을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이은하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서울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기도 하죠. 바로 서울숲에 대해서 알아봐 봤는데요. 서울숲은 대규모 공원으로 다양한 체험과 힐링이 가득한 장소기도 한데요. 이곳은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가기 좋은 곳으로 사계절 내내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서울숲의 매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하나씩 알아볼까요? 네, 저도 서울숲 가보고 또 종종 가는 곳이기도 한데 산책하기도 좋고 또 놀러 가기도 정말 좋더라고요.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울숲은 2005년에 개장한 또 대규모 공원으로 서울 성동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는 골프장과 경마장으로 사용됐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또 자연 공간으로 새롭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공원의 면적은 115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공원의 약 3배 이상의 규모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서울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서울숲에서 즐길 수 있는 명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서울숲 저도 예전에 가봤는데 진짜 엄청 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좀 즐길 거리나 볼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가장 인기가 있는 장소기도 한 명소 중 하나는 바로 사슴 방목장입니다. 넓은 초원에서 사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찰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슴 먹이주기 체험도 가능해서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 만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나비정원과 곤충 식물원인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나비와 곤충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또 학습까지 경험하실 수 있고요. 특히 봄과 여름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나비들이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찍기에도 굉장히 좋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서울숲 갤러리와 문화예술공원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다양한 전시와 또 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건 물론 또 서울숲 갤러리에서 열리는 현대적인 작품들과 전시,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예술적인 분위기도 한층 더 자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강 전망대가 함께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에서 바라보는 이 야경과 또 산책하거나 또 자전거도 함께 타실 수도 있고요. 특히 해질 무렵에 한강을 따라 걷는 산책로는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명소기도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공간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활동도 많이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서울숲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숲에서
자전거 대여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한 바퀴 돌거나 또 자연을 만끽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무와 꽃들로 둘러싸인 이 산책로는 조용히 걸으면서 힐링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피크닉 장소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서울숲은 넓은 잔디밭이 많아서 피크닉을 즐기시기 굉장히 좋은 장소기도 하고요. 가족과 연인, 친구들은 물론 또 돗자리를 펴고 간단하게 도시락과 음료를 즐기면서 여유로운 시간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 번째는 서울숲 안에 있는 공방 체험도 이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공방들이 있어 도자기 만들기, 그리고 캔들, 봉해 체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스냅 사진까지도 함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생샷 건지기에도 굉장히 좋은 스팟이기도 하죠. 계절마다 달라지는 이 자연의 모습에 프로필 사진이나 각종 커플 사진들, 혹여나 또 웨딩 사진까지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사진 찍으러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서울숲이 계절마다 좀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울숲에서는 또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도 자아내고 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과 개나리가 활짝 피어서 또 봄꽃 축제가 열리기도 하고요. 또 여름에는 푸른 잔디와 나무들 덕분에 시원한 피크닉 장소로도 유명하기도 하죠. 또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면서 낙엽이 깔린 길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겨울에는 눈 덮인 숲과 또 조용한 한강 풍경이 평화로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서울숲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 서울숲의 힐링 명소, 서울의 힐링 명소 서울숲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연과 문화, 그리고 여유로운 산책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실 수 있고요. 또 바쁜 일상 속에서 힐링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울숲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 연인들과 함께 자연을 찾아 떠나는 시간을 함께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숲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숲이니까 좀 겨울에는 너무 추울 것 같아서 못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절마다 각각의 매력이 있으니까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소식 전해주신 이윤아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이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입니다. 돈의 맛 시간인데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시장 체크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영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네, 마감 시황 알아볼 텐데요. 먼저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이 미국 주식 추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이 고공행진하는 환율 때문에 또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1,400원대 환율 보이던 킹달러 흐름은 그래도 조금 지난 주말 이후로 한풀 꺾인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로 이 가팔랐던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세, 그리고 이 뉴욕 증권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했던 기술주 랠리 주춤해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소폭 둔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도 1,400원 이 상한선을 좀 넘어갈 것을, 그 1,400원 이상을 우려하면서 구두 개입을 지속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이 상한선을 어느 정도는 막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오늘 2.8원 내린 1,396원에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1,393.7원에 5.8원 내렸죠. 1,393.7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출발은 등락이 좀 갈렸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다가 아무래도 외국인의 자금 유입,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등 영향이 좀 컸겠죠. 지수 장 후반까지 2.16% 상승 흐름을 유지해 갔습니다. 2.16% 상승은 2,469.07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흐름 살펴보시면요. 장 초반에는 약간 양상이 달랐습니다. 어제보다 0.28% 내린 하락 출발을 했는데 오전장 중에 급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기세가 후반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0.6% 상승한 689.5포인트로 강보합, 보합권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오늘 외국인이 홀로 매도하면서 개인과 기관의 이 매수세가 그래도 지수의 상승 흐름에 힘을 좀 보태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 홀로 756억 원 매도 흐름을 보였네요. 장 초반에는 이 매수 전환을 보여주면서 7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서는 듯 했으나 다시금 장 후반 들어서 장 마감 때까지 매도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관 각각 64억 원, 19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역시나 지수 흐름과 같이 이 수급의 유형도 모습이 좀 달랐는데요. 개인 홀로 1,582억 원 이 순매수 우위 모습 보여줬고 외국인과 기관 각각 671억 원 그리고 809억 원을 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 매수세가 지수 하방 압력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요.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단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엇갈렸죠. 두 가지 종목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계속해서 이 오름세 기세를 유지해 가면서 장 후반까지 5.98%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56,700원 종가 형성했고요. 그 반면에 SK하이닉스는 3%대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이슈와 함께 장 초반 기세를 끝까지 지켜낸 모습이었고요. 덩달아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흐름 보여줬죠. 6.32%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도 오늘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대장주 3.37% 상승해냈고요. 그리고 완성차 업체죠. 현대차와 기아 흐름 보시면 두 업종 모두 종목 모두 5%대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오늘 제약바이오주 좋지 않은 흐름 중에서도 스위스 제약유통사 인수 소식에 빨간불 켰고요. 그리고 KB금융도 2%대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홀로 이 시총 상위권 12종목 안에서는 네이버 홀로 파란불을 켰었는데 이 장 후반 들어서 좀 힘을 내주면서 상승 전환해줬습니다.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네요.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좋은 흐름에 이 탄력을 받아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에코프로 BM이 2.41%, 에코프로가 3.52%의 강세 보였고요.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HLB 장중에 VI가 발동되기도 했었습니다. HLB 25.36%의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좀 제약바이오 힘내주지 못하는데 큰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미국 이 복지부 장관 임명 소식에 영향도 좀 있었겠는데요. 6.86%가 빠지면서 좀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상승률 상위 종목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꽤 많은 HLB 그룹주들의 이 종목 이름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요. HLB 글로벌도 20%의 강한 상승세 보여줬고요. HLB 테라퓨틱스까지도 17%대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 상승 기류 힘입어서 좋은 흐름 보여준 종목들이 있었고 루닛이 또 27%대 강한 흐름을 보여줬네요. 조금 뒤에 이어질 테마 짚어보시면서 어떤 이유에서 상승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프로그램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이니까 좀 산뜻하게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2.16% 오르면서 2,469선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좀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면서 탄탄하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 0.6% 오르면서 689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 양대 시장에서 모두 이 수급은 좋지 못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정말 매도하는 흐름 보였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 자사주 매입 이슈 덕분에 삼성전자가 오늘 5% 거의 6% 가까이 오르면서 좀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가 좀 상승을 해주니까 그래도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HLB가 25%대나 급등을 하면서 오늘장에서 그래도 주인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오늘장 어떤 테마가 좀 상승했는지 저희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단영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저는 AI 챗봇주 가져와 봤는데요. 챗 GPT 열풍이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옮겨간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이었죠. 챗 GPT 정식 상용화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이 아직까지 뜨거운데요.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바뀌는 데이터베이스 분석 기업 비트9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솔트룩스도 강했습니다. 네, 솔트룩스는 AI 검색 서비스 구버의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구버는 전 세계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출처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AI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또 소셜미디어를 공유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능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종가 보겠습니다. 종가는 21,750원에 종가로 마쳤고 그리고 상승 흐름으로 보였습니다. 네, 솔트룩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정보 탐색부터 보고서 생성까지 가능해서 정보 탐색에서 문서화까지 가능한 시스템인데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고 브리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이 가능하고요. 생성형 AI와 결합된 형태의 소프트웨어 시장이 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와 삼성 SDS, 코난 테크놀로지도 강했습니다. 네, 이어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주도 주목해 봤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상업용 연료전지 조달 계획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에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바로 전 세계 600여 개 고객에 전력을 공급하는 블룸에너지가 미국 1위 전력 생산업체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를 공급했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규모는 최대 1기가와트고요. 내년부터 주문량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장에서는 한선 엔지니어링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고성능 개장용 피팅과 밸브, 플럼빙 제조사죠. 네, 한선 엔지니어링은 국내 최초로 블룸에너지와 국내 SK 에코플랜트의 합작 법인인 블룸 SK 퓨어셀의 공급업체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2022년 블룸 SK 퓨어셀은 국내 최초로 한선 엔지니어링을 SOFC 공급업체로 선정한 점을 주목하고 있고요. 오후 1시 40분 기준 22% 넘게 상승을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9,35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보험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 받으면서 삼성생명도 수혜주 입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에도 삼성생명과 화재가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른 초과 지분을 동일 비율로 매각한 사례가 있는데 삼성생명이 현 지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른 초과 지분 매각 예상 금액은 최대 7,612억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지분 매각 차익은 주주 환원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생명은 지난 2022년 컨퍼런스 콜에서 회계와 무관하게 지분 매각 차익은 주주 환원 재원이 된다고 밝힌 바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삼성전자 지분 매각 시에 매각 자금 일부는 배당 혹은 자사주 중 어떠한 방식으로도 주주 환원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도 함께 올랐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고 해서 SOFC라는 이 테마가 올랐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영어로 되어 있고 용어도 좀 생소하다 보니까 도대체 저게 뭐지라고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연료 전지는 이 연료를 산화시킬 때 발생하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러한 장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료 전지가요, 이 보통 전해질에 손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 전해질을 보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분 건전지 사용하다 보시면 이렇게 양끝이 좀 부식되어 있는 걸 발견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는 이 전극과 전해질이 모두 고체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없고 안정성도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이 오늘 관련된 이슈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삼성전자 어떤 내용 보셨을까요? 네, 이 지난주 상대적인 국내 증시의 약세, 바로 이 삼성전자가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또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이탈되면서 일어났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증시 변동성이 계속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이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급락한 주가를 부양하고자 자사주 매입에 나섰죠. 이 7년 만의 일인 건데 이 7년 전에 매입 발표 후에 9개월간 주가가 50% 급등을 했던 방안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 평가를 또 받을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모아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지난 거래일보다 6%가 올라 장을 출발했습니다. 반등에는 성공한 모습이었는데 이 기업에서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을 발표하면 그 규모만큼 유통 주식 수가 줄어서 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대체로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지난 15일에 이 보통주와 우선주 포함해서 이제 1년간 10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고 올해 말까지는 3조 원 상당의 이 주식을 소각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고 이제 말씀을 간단히 해주셨는데 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반응을 얻으면서 오늘 이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에 큰 영향 미쳤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삼성생명부터 물산까지 전반적인 이 그룹주 흐름에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주가가 하락한 근본 배경이 사실 기술력의 약화 때문이 아닌가 하는 좀 이런 지적들도 있어서 이 장기적인 전망은 밝지 않다고 보는 평가도 있어서 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테마 또 가져와 봤는데요. 이 로봇이 의사의 역할을 대신한다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신뢰가 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긴급 상황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로봇은 좀 가능성에만 보고 베팅을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AI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사람보다는 좀 못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저는 갑자기 오류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편에서는 이 의료진들의 피로를 좀 덜어줄 것이다 라는 의견과 이런 의료 사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는 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우리 한국의 이 의료 AI 산업은 글로벌화에 좀 가속화가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의료 AI 기업 루닛이 오늘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소세포 폐암 대상 AI 기반 전략적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보시면 오늘 엄청 올랐네요. 엄청 올라서 지금 종가 61,300원 27.18%를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루닛 AI의 솔루션을 활용하면요. 비소세포 폐암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EGFR이라는 이 변이 여부의 가능성을 체크하기가 좀 더 신속해진다고 합니다. 5분 이내에 매우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고요. 또 작은 조직에서도 본관 분석을 통해서 이 미량 존재하는 변이 암세포를 또 검출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약사는 치료제 적용 가능한 환자군을 또 확대할 수 있고 의료진은
또 환자에게 적합한 최적화된 치료법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계약에 따라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병리 분석 워크플로우를 이 루닛 AI 솔루션에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임상 시험에서 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오늘 루닛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한 두 가지 종목 더 연관 종목 보시면 AI 관련 종목입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도 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7,200원대 종가 형성했는데 6.19%의 상승세 보여줬고요. 그리고 셀바스 AI는 이전부터 이 AI 종목으로 주목을 많이 받아왔는데 오늘 더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네요. 11.69% 네, 상승하면서 11,370원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이 AI 관련해서 의료용 AI 또 오랜만에 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또 게임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혹시 어떤 걸 하시면서 그 시간을 보내셨나요? 수능이요? 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저도 되게 오래전 일이긴 한데 그때 막 먹고 싶었던 것도 막 먹으러 다니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도 몰아서 보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건 뭘 먹으셨나요? 뭐 그때 당시 유명했던 디저트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허니브레드 막 이런 거 먹으러 다니고 네. 막 친구들이랑 학교 앞에 있는 뭐 닭갈비나 이런 것들을 네. 먹으러 다녔어요. 그 빵 위에 크림. 네. 맞아요. 기억나요. 같은 세대신가 봐요. 네. 올해 수능이 끝나고 나서는요, 이 고3 수험생분들이 이곳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바로 백스콘인데요. 이 지스타 2024가 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 열렸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폐막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수능이 끝나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나흘간 무려 21만 명이 방문을 한 건데요. 이번에 지스타는 44개국 1,375개사가 참여를 해서요.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게임을 또 잘 몰라가지고 같이 알아보니까요. 이 넥슨이 메인 스폰서로 이 크래프톤, 뭐 넷마블, 펄어비스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좀 신작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게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곳에 가서 내가 관심 있는 이 회사에서 어떤 게임이 나오는지 혹은 내가 지금 즐겨하고 있는 게임의 다음 버전은 뭐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넥슨 같은 경우에는 메인 스폰서이기 때문에 300부스 규모로 참가사 중에 가장 큰 전시관을 꾸몄다고 하고요. 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을 해왔던 기대작 붉은 사막을 국내 이용자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대형 이 부스를 마련을 했는데요. 저는 또 처음 들었던 5종의 신작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딩컴 투게더, 마법소녀 루루핑, 뭐 인조이, 프로젝트 아크, 하이파이 러시 같은 이러한 게임들을 좀 발표를 하면서 평상시에 게임을 좋아하는 많은 이용자들이 정말 환호를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게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판호를 발급받거나 혹은 신작이 출시될 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정말 국내 최대 규모로 전시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번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참여를 했던 기업들 중심으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펄어비스라든지 데브시스터즈, 넥슨게임즈 같은 종목들 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단영 아나운서는 또 어떤 테마에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저는 좀 다양하게 테마를 주목해 봤는데요. 네, 저는 저는 챗 GPT 관련 테마를 주목해 봤습니다. 챗 GPT 열풍이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챗 GPT가 우리나라에는 지난 11월에 첫 공식 상용화가 됐는데 그때 이후로 생성형 AI에 대해서 주목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최대 주주가 바뀌는 데이터베이스 분석 기업 비트9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솔트룩스도 강세인데요. AI 검색 서비스 구버의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버는 전 세계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출처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AI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또 소셜 미디어를 공유하기도 하고 맞춤형 콘텐츠 추천 등의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전 세계 정보 탐색부터 보고서 생성까지 가능한데요.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문서화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굉장히 능한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요. 또 생성형 AI와 결합된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앞으로도 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크기 때문에 AI와 결합된 관련된 주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와 삼성 SDS, 코난 테크놀로지 강했습니다. 네, 챗 GPT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저도 여러 번 사용해봤고 특히 저는 번역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빠르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 공부가 순간적으로 안 되어 있을 때는 당황할 때 그럴 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성실하신 타입인가 봐요. 영어 번역이 안 됐을 때 저는 그냥 생각지도 않고 바로 들어가서 네. 번역 네. 팝하고를 돌리고 하는데 네.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오늘 장에서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드렸고 중간에 또 시황 체크하면서 언급드렸는데 오늘 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 백신 음모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냐면요, 이분은 그 케네디 대통령 전 대통령 그 암살당했던 전 대통령의 그 조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장관으로 지명이 된 건데요. 이분이 이 미국 내에서는 백신 음모론자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러한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 백신이 뭐 자폐증이며 뭐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한다라고 해서 좀 미국 내에서도 이 백신 반대 로비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약이나 의료 활동과 전반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다고 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에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라일리는 4.93% 하락을 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7%대 하락, 화이자는 4%대 하락을 했습니다. 암젠 역시도 4% 하락하면서 특히 백신과 관련된 이러한 기업들이 좀 주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우리 장에서는 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녹십자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바이오주 일부 종목이 좀 연관된 종목들 중심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월요일도 장이 마감되고 하루도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해서 한 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희영 아나운서는 오늘 장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줄이요? 갑작스러워서 고민됐는데 저는 눈을 크게 뜨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까 수능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기억을 되짚어보니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을 수능을 잘 본 건 아닌데 주셨었어요. 정말요? 네. 근데 그때 어떻게 쓸지 궁리를 하다가 정말 사고 싶은 것들을 잘 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내려가 있는 종목들에 잘 담아뒀다면 지금 저의 이 착장과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돼 있을까, 달라져 있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좀 이렇게 소외돼 있는 종목들을 잘 들여다보자라고 저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눈을 잘 떠보자. 왜냐면 지난주에 너무 악세장이었으니까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주었다 맞다면 오늘 좀 올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을 크게 잘 떠보자 이렇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영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생각해봤더니 일희일비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는 SK하이닉스가 올랐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오르게 됐죠. 이렇게 하루마다 다르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것에 주가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계속해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내후년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져 있기도 하고 또 상승 모멘텀도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한번 길게 호흡을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희일비하지 말자. 너무 또 역시 모범생 같은 느낌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늘장 그래도 국내 증시 삼성이 이끌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삼성이 삼성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도 잘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장도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